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22번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함수 fx라고 했습니다.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요. fx는 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이런 식을 쓸 거고,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아마도 이렇게 극대 극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왼쪽 혹은 오른쪽의 모양을 갖게 될 거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요. 자, 거기다가 x는 3일 때 극대값 8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극대극소가 없는 케이스는 지워지겠죠. 그래서 저기 극대값 부분, 거기에 x좌표는 3, y좌표는 8이다. 여기까지 이미지를 챙겨 두신 다음에 결국에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바로 파악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이 gx라는 게 x가 t일 때를 기준으로 t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식을 쓰는 거예요. 자, 우선 위에 있는 식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경우죠. 이때는 그냥 fx를 그대로 쓴다. 자, 그런데 문제는 t보다 작을 때입니다. t보다 왼쪽일 때인데 이때 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fx 플러스 2ft. 자,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fx랑 ft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변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gx는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fx는 함수예요. x가 변수기 때문에. 그런데 ft는요, 이 전체식에서 변수가 x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gx 안에서는 저 ft가 상수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일단 함수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 부분이 어떻게 변화를 주는 건지 이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앞에 있는 함수 부분, f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x는 t 왼쪽에 있는 부분은 fx 자체를 뒤집은 모양일 거라는 겁니다. 자, 물론 정확히 저 지점에서 꺾였다 아직까진 모릅니다. 근데 모양은 이 모양일 거다. 뒤집힌 모양일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x축이 어딘지도 아직 모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값에 따라서 이 모양이 위아래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중에서 어떤 높이를 결정해야 되는가? 자, 그거에 대한 힌트는요, 이게 x는 t일 때를 기준으로 갈려져 있고, 그래서 t일 때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x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그럼 x는 t일 때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좌극한 값입니다. 그랬을 때 얘네를 계산해 보니까 ft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좌극한을 계산을 해봤더니 ft가 나왔고, x는 t일 때 함수값도 원래 ft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t일 때 연속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높이도 결정해 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건 x는 t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그 x가 t일 때 함수값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뒤집어 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t가 한 이쯤에 있다면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그대로 쓰는데 왼쪽에 있는 건 저길 기준으로 꺾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게 또 꺾어 올라간다. 오른쪽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gx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h 함수의 변수가 t잖아요. 이번에는 이 t에 따라서 저 함수값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h라는 함수가. 자, 우선 이것도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gx는 0,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x축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축이 이쯤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의미만 파악하는 겁니다, 우선. 자, 그럼 x가 t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일단 fx를 그대로 쓴다고 했었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저길 기준으로 위아래로 꺾어버린다. 자, 그럼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gx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 gx는 0,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은 2개죠. 자, 이렇게 t가 결정되면 t보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뒤집어서 그때의 교점을 세주면 h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ht가 t는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이 2개다. 자, 이게 뭔가 표현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결국에 그냥 ht라는 함수가 두 군데서 불연속이 된다. 그럼 ht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이것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는 fx가 이렇게 극대극소로 갔는데 x가 3일 때 극대값 8을 갖는다. 자, 이런 모양에서 예를 들어서 x축이 이쯤을 지난다고 했을 때 불연속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실근보다 더 왼쪽에 t가 있다고 하면요, 이 t보다 왼쪽인 부분만 꺾어 올리잖아요.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깁니까? 여기선 4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t가 살짝 더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실근이 있는 부분에 t가 있다면 그럼 여기서 꺾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딱 이렇게 3개만 생기죠. 자, 마찬가지로 좀 더 옆으로 가면 어때요? 이번에는 교점이 2개만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ht의 함수값은 교점의 개수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4개였다가 3개였다가 2개였다가 이렇게
불연속이 발생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 발생하는 게 딱 2번만 생겨야 된다. 자, 우선 불연속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임의로 X축을 설정했는데 사실 X축이 어딘지 모르죠. 그럼 X축이 생길 수 있는 후보가 몇 군데입니까? 이렇게 3군데가 될 겁니다. 실근을 3개 갖거나 아니면 이렇게 2번처럼 중근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 맨 밑에처럼 실근 1개, 허근 2개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보통 없으니까 킬러 문제에서 얘네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보통 몇 번 고릅니까? 그렇죠. 대부분 2번을 먼저 고를 겁니다. 보통 이렇게 중근을 고르는 경우에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 중근인 케이스가 정답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x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극소값이 x축에 접하도록. 자, 이런 상황에서 불연속이 될 만한 후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 실근보다 왼쪽에서 오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왼쪽 부분을 꺾어 올렸을 때 교점이 3개가 생긴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와서 실근 있는 데까지 왔더니 이렇게 교점이 2개로 바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 지점에서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도 어때요? 이제부터는 교점이 계속 1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HT 그래프를 보니까 이미 불연속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1개를 더 찾기 위해서 t를 점점 오른쪽으로 옮겼더니요. t가 한 이쯤에 왔을 때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걸 꺾었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꺾어 내려오면서 x축에 다시 한번 접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기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교점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총 2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만 더 오른쪽으로 가도 어때요? 그 1개였던 교점이 2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점이랑 합쳐져서 총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불연속이 2번 생겼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확신을 가지시고 이 모양으로 결정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으로 푸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풀어요? 저 근들을 각각 a랑 k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fx를 x-k의 제곱, 저기선 중근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실근 하나가 a니까 x-a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함수의 비율 관계 이용할 수 있겠죠. 저 극대인 부분이 3이니까 저길 기준으로 지금 1대2로 나뉜다. 이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식을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a랑 k의 1대2 내분점이 3이다. 그걸로 이 식을 세워준 다음에 a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a는 2분의 9-k다. 이렇게 a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fx식을 다 정리했는데 k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값이 있습니다. 3,8 f3은 8이다. 그래서 저기다가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서 이걸 정리를 해줬더니 2분의 1 k-3의 세제곱. 이 함수값이 결국 8이 나와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했더니 k-세제곱이 16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지금 좌변은 세제곱인데 우변은 2의 4제곱. 자, 그래서 얘를 어거지로라도 풀어주면 k는 세제곱근 16 더하기 3. 자,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죠? 이거를 실제로 저기다가 대입을 해준다고 해도 결국에 F8을 구할 때 저 세제곱근이 없어지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산 실수를 했나? 해서 계산을 여러 번 다시 풀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케이스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X축에 대한 케이스를 나누는 순간부터 아무 생각 없이 중근을 가질 때만 살펴보는 습관이 들어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변별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의도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풀이가 왜 잘못됐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불연속이 이미 2군데에서 생겼는데 여기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더 이상 살펴보질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 t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옮겨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소인 부분까지만 와도 여기서는 다시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겨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연속이 지금 3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X축을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될 때 여기서 습관적으로 2번만 골라서 쭉 풀어왔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산만 반복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번이 이미 탈락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1번 아니면 3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둘 중에 뭘 먼저 할 거냐? 이럴 땐 센스 있게 당연히 3번을 먼저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1번은 이미 지금 교점이 3군데가 있고 어떻게 꺾든 교점의 개수가 바뀔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좀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거다. 1번의 케이스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인 이유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유일한 실근, 그거보다 왼쪽에서부터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교점이 2개가 생기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서 실근인 부분에서 꺾였을 때는 교점이 1개. 아, 그럼 여기서 불연속이 일단 1개 생겼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살짝 더 오른쪽으로 왔더니 그때부터는 교점이 계속 없어요. 자, 그렇게 쭉 오다가 어느 부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극소인 부분에서 왼쪽 그래프를 꺾어주면 그럼 이렇게 교점이 2개가 생길 수도 있지만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x축의 미묘한 위치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들이 확확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렇게 두 군데서 교점이 생긴다면 그럼 교점이 계속 0개로 오다가 어느 순간 2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2개가 되기 전에 언젠가는 만나는 점이 1개, 딱 접하는 순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0개에서 1개가 된 그 접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저 순간에 분명 지금 불연속이 2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t를 쭉 더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한 번도 안 만나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그럼 다시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개로 오다가 언젠가 다시 0이 됐다는 얘기는 2개가 갑자기 0이 될 수는 없다. 언젠가 접하는 순간이 생겼을 거고 그 다음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교점이 안 생겼을 거다. 그래서 2개, 1개, 0개 이 교점의 개수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어떤 지점이 또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결국에 이 케이스도 불연속이 3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탈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케이스 말고 X축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아예 교점이 안 생겼다면 그럼 교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교점을 만들 수 있었던 거의 유일했던 찬스 지금 T보다 왼쪽이 가장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순간에서도 지금 교점이 안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당연히 교점이 안 생기겠죠. 이건 계속 교점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지점은 아까 맨 처음에 생겼던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탈락이 되는 거고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이렇게 T보다 왼쪽이 가장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때 유일하게 한번 딱 접한다면 그럼 이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0개 0개 유지되다가 저렇게 딱 유일하게 접한 순간 교점이 1개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살짝만 가도 교점이 안 생기잖아요. 계속해서 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불연속이 딱 2군데서 생기죠? 그래서 이 케이스만 저 조건들을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fx는 어떻게 생기는가? 지금 t보다 왼쪽이 가장 밑으로 내려온 순간 그러니까 t가 극소일 때 이 왼쪽을 꺾어 내리면 가장 밑으로 쳐질 거 아니에요. 그때 겨우겨우 x축에 탁 닿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원래 극대가 함수값이 8이었는데 그게 꺾어 내려왔을 때 x축에 만나려면 y는 4를 기준으로 꺾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극소값이 4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극소일 때 x값을 k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이 fx식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냐? 자,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식을 빠르게 구하는 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킬러 문제들을 풀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fx는 x세제곱으로 출발하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 함수에서 지금 극대와 극소의 높이 차가 지금 딱 4예요. 자, 이런 모양은 평가원에서 정말 좋아하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대표적인 기함수 평가원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 모양입니다. 이게 왜 자주 나오냐면 그 극대값과 극소값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고 그때 함수값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근데 얘네 보시면 극대 극소 차가 딱 4만큼 나잖아요. 그리고 그때 x값들의 차는 2만큼 납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이 저 그래프랑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최고차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지금 극대 극소의 높이차가 같으면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가 똑같이 생겼다면 위아래로 4만큼, 옆으로 2만큼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자, 근데 왼쪽에 x값이 3이니까 오른쪽에 x값인 k는 5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모양이 똑같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3차함수의 비율 관계 1대 2 이거 이용하면 저기 x값은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fx랑 y는 4의 교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fx에서 4만큼 뺀다면 저 y는 4가 x축이 될 거기 때문에 x는 2랑 x는 5가 그때 근이 되면서 저 인수들을 저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x-2 그리고 x-5는 중근이니까 제곱. 그래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fx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x에다가 8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58이 되는 겁니다.